네, 이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정적 분석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다음에 이제 SBAM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FDA 사이버 보안 가이던스에서 말하는 이 사이버 보안 시험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징인데요. 이 의료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이 규제 준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이 산업 제어 시스템과 IoT가 갖는 이 보안 관점의 특징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은 한번 납품이 되고 나면 이 대량 생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의 이 가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 패치가 어렵고요. 기존 환경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운영 체제가 계속 사용되기도 하고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이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납품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의료기기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IoT 제품처럼 여러 장치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에서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보안 취약점이 악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 IoT 제품은 업데이트나 이 패치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이게 규제 승인이나 이런 이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이 패치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한 이 개발이 아주 중요하죠. 이번 FDA 가이던스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FDA 사이버 보안 가이던스를 아마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은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 권고 사항을 FDA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이던스에 있는 내용 중에 위험 모델과 사이버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모델링은 의료기기 시스템 전반의 보안 목표, 그리고 보안 위험과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제 생명주기 동안 이제 위협을 예방하고 완화하면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정의하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보안 위협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테스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서는 이 보안 요구 사항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안 모델링 등을 통해서 도출된 보안 위협이 완화되고 제거되었는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다양한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죠. 이 가이던스에 있는 취약점 테스트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퍼징 테스트인데요. 이 퍼징 테스트는 비정상적인 입력을 시험 대상에 보내고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혹은 비정상적인 입력을 보냈을 때 취약점이 유발되지는 않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본래는 이 랜덤 테스트에서 시작돼서 발전이 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 취약점을 유발하는 이 테스트 케이스만을 연구해서 이제 퍼징 테스트를 하도록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포면 분석인데요. 이 외부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공격 가능한 지점이 이제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취약점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개별 취약점을 이제 결합해서 더 큰 위협을 이제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테스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한 개의 취약점이 아니라 이제 보안 공격을 할 때 여러 개의 취약점을 이제 동시에 악용해서 이제 보안 공격이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취약점 체이닝 활동을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소스 코드 정적 분석과 동적 코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이던스 사이버 테스팅 부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사이버 보안 테스팅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은 이 소스 코드 정적 분석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리고 이제 SBAM 생성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이제 소스 코드 분석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지 않고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코딩 규칙이라든지 코딩 규칙의 준수 여부라든지 이제 취약 제한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은 코드 베이스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밤은 소프트웨어 구성 컴포넌트의 메타 정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전체를 식별하고 목록화한 명세서로 이제 이해하고 다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이제 정적 분석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소스 코드 정적 분석은 사람이 동료 검토나 인스펙션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리뷰하는 리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커버리티와 같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 코드 취약점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복잡하고 방대한 이 소스 코드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분석해서 찾아냅니다. 특히 이 동적 시험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을 찾아주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큰 이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은 이 코드 베이스에서 오픈 소스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식별하고 이제 관리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하는 목적은 보안 취약점을 식별해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취약점을 찾아서 악용하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엔 이 오픈 소스에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제 배포하는 공격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선언된 이 컴포넌트와 같이 빌드된 의존성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프린트 분석으로 이 소스 코드가 갖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일부 이제 오픈 소스 일부만 수정해서 사용된 오픈 소스가 있는지 혹은 오픈 소스의 일부만 가져다가 이제 코드 조각으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지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파일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악성 코드를 이제 펌웨어나 바이너리 파일에 이제 숨겨서 공격하는 사례가 또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 자체를 분석하는 기술이 또 필수로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 S밤입니다. 우리가 이제 S밤을 통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명확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S밤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나열이 아니라 각 그 구성 요소의 출처와 버전, 그다음에 사용하는 라이센스 정보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픈소스의 어떤 버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픈소스가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특히 의료기기는 이제 한 가지 취약점이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목록을 확인하고 각 구성 목록의 취약점을 식별해서 제거하는 활동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S밤을 통해서 이 승인되지 않은 소스 코드가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새로 발견된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서 패치나 업데이트를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의료 산업에서 이 S밤의 역할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이제 비인가된 소프트웨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최근에 FDA 가이던스 관련해서 들었던 교육 자료 일부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 컨트롤 영역하고 SPDF 영역을 조금 이제 이 두 개 영역이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를 조금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디자인 컨트롤은 의료기기의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절히 구현해서 보안 기능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제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DF는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그다음에 배포, 유지 보수 단계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 원칙으로 이제 SPDF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SPDF 원칙은 디자인 컨트롤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발 단계에서 보안 요구사항이 통합되고 이제 검증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디자인 컨트롤에서 설계 입력과 설계 출력 문서에는 위험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보안 요구사항과 완화 방안 설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반영이 되게 되죠. 그리고 소스 코드와 바이너리 파일 산출물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정적 분석과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의료기 사이버 보안이 제품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세션 1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